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예계의 화려한 조명 뒤에 숨겨진 가장 추악하고 잔혹한 진실의 이면을 낱낱이 파헤치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믿기 힘든 소문이 하나 퍼졌습니다. 바로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그토록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는 찌라시였습니다. 시댁의 막강한 자본력과 압박에 결국 피해자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는 식의 악의적인 소문이었죠. 전 며느리는 결코 항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녀는 1심 판결에서 책정된 쥐꼬리만한 위자료와 양육비가 자신과 아이가 겪은 생지옥 같은 고통에 비해 너무나도 모욕적인 금액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예 판을 더 크게 벌려 징벌적 수준의 최대 배상금을 뜯어내기 위해 훨씬 더 치밀하고 날카로운 법적 칼날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가 항소심 법정에 제출하기 위해 그동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숨겨두었던 결정적 증거, 즉 조갑경과 홍서범의 인면수심 같은 본성이 고스란히 담긴 충격적인 녹취록과 그 집안에서 벌어졌던 잔혹사의 실체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 가족의 불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힘없는 여성을 철저하게 짓밟은 한 가족의 집단적이고도 악랄한 인권 유린 사태입니다. 먼저 대중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든 그 충격적인 녹취록의 내용부터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녹취록 속 조갑경 씨의 목소리는 우리가 안방극장에서 보아왔던 그 유쾌하고 친근한 국민 시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표독스러운 그야말로 피도 눈물도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전 며느리가 임신 초기에 극심한 입덧과 하혈로 고통받으며 친정이나 도우미의 도움을 간곡히 요청했을 때 조갑경 씨는 이를 단칼에 묵살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그녀의 발언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유난이니? 우리 때는 배불러서도 밭질하고 애 낳았어. 외부 사람들이면 우리 가족 프라이버시 침해되니까 네가 다 해라. 이 끔찍한 폭언과 함께 조갑경 씨는 만삭의 며느리에게 대저택의 무거운 청소와 고된 집안일들을 가족의 의무라는 이름으로 강요했습니다. 뱃속에 자신의 핏줄인 손주가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그저 무급파출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인 홍서범 씨는 어땠을까요? 며느리가 남편의 잦은 외박과 수상한 행적을 눈물로 호소하며 녹음기에 담긴 홍서범 씨의 대답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본성상 짐승인데 네가 이해해야지. 남편기 죽이지 말고 조용히 내조나 해라. 아들의 명백한 불륜과 외도를 수컷의 본능이라는 역겨운 단어로 포장하며 며느리의 입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 여성 편력을 아들에게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물려준 이 기막힌 부전자전의 태도 앞에서 며느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족이 저지른 악행의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습니다. 전 며느리의 증언에 따르면 아들은 며느리가 만삭의 몸으로 친정에 잠시 머물던 틈을 타 자신의 외도녀, 즉 상간녀를 버젓이 본가로 데려와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조갑경과 홍서범 부부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데려온 상간녀를 쫓아내기는커녕 버젓이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심지어 며느리의 평범한 친정 형편을 노골적으로 비하하며 그래도 우리 아들급에는 저렇게 배경 없고 가난한 집안보다는 너처럼 세련된 여자가 더 잘 어울린다며 상간녀 앞에서 조롱과 멸시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토록 잔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 끔찍한 학대를 견디다 못한 전 며느리는 배가 산만하게 부른 만삭의 상태로 차가운 길거리에 내쫓기듯 그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곁에 없는 텅 빈 병원 분만실에서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홀로 견디며 아이를 낳았습니다. 시댁 식구 그 누구도 코빼기조차 비치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처절한 출산이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키워낸 아이가 태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돌잔치 날.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해야 할 그 성스러운 날에도
홍서범, 조갑경, 그리고 친부라는 작자는 단 한 통의 축하 전화도 따뜻한 안부 인사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며느리와 손주는 철저히 버려진 귀찮은 존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는 법이고 억울하게 흘린 피눈물은 반드시 저주의 비수가 되어 가해자의 심장에 꽂히기 마련입니다. 돈이 없고 빽이 없어서 그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던 며느리가 이 모든 참혹한 사실과 녹취록을 무기 삼아 법의 심판대에 그들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열린 항소심 재판의 사전 심리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대급 폭탄이 터졌습니다. 며느리 측 변호인단이 아들의 악의적인 유기, 악질적인 위자료 회피, 그리고 재산 은닉 및 법정 모독 혐의를 낱낱이 입증해내면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아들에게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징역 1년의 실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린 것입니다. 아들의 외도를 감싸고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리며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기고만장했던 조갑경 씨. 돈 몇 푼 쥐어주면 모든 것이 덮일 줄 알았던 그녀는 법정에서 징역 1년이라는 단어가 판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린 채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며 실신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홀로 병원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낳을 때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독한 여자가 제 아들이 차가운 감방에 갇힐 위기에 처하자 그제야 바닥에 나뒹굴며 부성애와 모성애를 찾는 꼴이라니. 이것이 바로 천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십 년간 대중 앞에서 가식적인 미소로 화목을 연기했던 쇼윈도 가족.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의 귀한 딸을 짐짝 취급하고 만삭의 임산부에게 노예 같은 노동을 강요하며 상간녀를 집안에 들이는 엽기적인 폐륜을 저지른 홍서범, 조갑경 일가.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법의 준엄한 심판과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악마 같은 시댁이라는 주홍 글씨뿐입니다. 실신한 조갑경 씨가 깨어나서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녀가 며느리에게 주었던 지옥보다 수백 배는 더 고통스럽고 참혹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파렴치한 가족이 감옥의 차가운 쇠창살 앞에서도 끝까지 오만할 수 있는지 아니면 결국 피눈물을 흘리며 기어다닐지 그들의 마지막 파멸의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분노로 가득 찬 이 사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인면수심의 가족에게 내려져야 할 진짜 합당한 형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롭고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끝까지 진실을 향해 돌진하는 스토리텔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갑경 씨가 법정 바닥에 쓰러지던 그 아수라장 속에서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신의 더러운 욕정 때문에 어머니가 실신하는 꼴을 보았다면 당장 무릎을 꿇고 전 며느리와 판사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오열하는 것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정에 있던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끝까지 비겁했습니다. 자신의 죗값을 뉘우치기는커녕 부모의 돈으로 고용한 대형 로펌 변호사들 등 뒤에 쥐새끼처럼 숨어 본인의 형량을 줄일 궁리만 하며 벌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임감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부모의 그 아들다운 참담한 민낯이었습니다.